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신서고 학생 여러분, 학부모 여러분. 이번 25년 1학기 중간고사 신서고 영어 분석을 맡은 일타 참새 잭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한번 검색을 좀 해봤어요. 신서고 영어에 대해서 뭐 블로그 글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거의 없더라고요.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겠다. 내가 해서 신서고 영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무조건 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열심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좀 인정해야 할 게 뭐냐면 신서고가 공부를 막 엄청나게 하는 학교는 아닌 건 뭐 다들 우리 공감하시죠. 제가 뭐 또 댓글 달리거나 뭐 할까 봐 좀 그렇긴 한데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할 거 아니야. 그리고 공부하는 그 학생들의 싸움이에요. 사실은 그 한 몇 명일까요? 40명, 50명이라고 할까요? 한 학년이 한 150명, 160명이면 한 3, 40명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중요한 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한 15등 아니면 20등 안에 10%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넘어가면 일단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객관식 21문제에 80점, 그다음 서술형 4문제 20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. 난이도를 좀 보면 자, 제가 상중하로 나눠놨거든요. 근데 상중을 합해 보면 몇 퍼센트니? 자, 76%가 됩니다. 그러니까 마냥 쉬웠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죠. 그죠? 그래서 체감 난이도도 사실 중이긴 한데 체감 난이도는 중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. 시험이 조금 쉽다라고 하는 학교의 특징은 교과서가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교과서가 68% 출제됐고 모의고사가 32% 출제가 됐습니다. 근데 이도 이럴 게 모의고사가 개수,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우리 낼 거야의 개수가 좀 상당히 적었어요, 사실은요. 그래서 저는 제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한번 통합문제 해보자. 통합문제 하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얘기했는데 제가 하는 거에 막았던 게 학교 선생님입니다.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야, 우리 모의고사 너무 쉽게 냈어. 그냥 내용 일치만 좀 공부하면 돼.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근데 그 모의고사에서 영장이 나왔습니다. 애들 뒤통수가 딱 맞은 거죠. 그러니까 암기한 학생들은 분명히 맞았고요. 제 학생 중에 암기한 학생이 있고 안 한 학생이 있죠. 당연히 점수 차이 나겠죠. 그 점수 차이가 아마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아주 기준점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됐죠?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러면 어떤 문항이 나왔을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잘 보세요. 오늘 요걸 통해서 제가 신서고 영어는 일단 25년 1학기 중간고사만 놓고 따지면 이렇게 출제가 돼를 말씀드릴 거니까 오케이? 키워드도 제가 다 말씀드릴 거고 이따가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 나왔던 전 지문에 대한 상중하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제발 넘기기 하지 마시고 일단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. 자, 그러면 일단 상위 난이도는 뭐가 나오냐면요. 일단 첫 번째 어법입니다. 오케이? 기존에도 어법이 나왔지만 이번에 어법을 좀 작정하고 냈더라고요. 어떤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요. 어법이 아무런 시험범위 있는 게 아니야. 한 7개, 8개 한 다음에 틀린 거 찾아 고치, 개수 고치, 고르기 이런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.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어법 실력이 없으면 이거 틀려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어법 1번 어법 2번 이제 한 문장 요약인데요. 이 한 문장 요약이 일단 어떤 문제 유형일지 모르실까 봐 주제를 영어로 씁니다. 그 주제에서 빈칸 2개를 뚫어요. 오케이? 그러니까 키워드겠죠. 그 빈칸 2개에 들어갈 말을 네가 추론해봐 라는 문제예요. 이게 원래 수능에서는 40번 문제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. 난이도가 막 마냥 어렵진 않은 지문이야. 근데 이게 내신으로 오면 문제가 좀 어려워. 다 암기가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주제를 생각하라고 하고 내가 그냥 주제를 달달 암기했던 학생들은 아니 주제가 내가 뭔지 알겠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. 특히 유의어 공부가 안 된 학생은 보기에서 고를 때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영작이에요. 영작. 교과서도 영작,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영작. 그럼 이거에 대한 건 뭐냐? 여러분 암기하셔야죠. 암기. 그런데 이제 특이점 뭐냐면 중요하거나 어려운 데서 내지 않았어요. 좀 뭐라고 할까? 전문가인 제 입장에 보면 14년 정도 저는 목동 고등부영 강의했고 매년 신석을 했습니다. 중요 문장이나 어법이 어렵거나 아니면 주제에 해당하는 문장이 출제가 돼야 되는데
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지? 왜 이런 데서 내지? 라고 하는 게 나와서 누가 그 부분을 공부했냐 안 했냐 싸움이 되겠죠. 그거 암기 달달한 학생은 아마 꿀 떨어졌겠죠. 이거네 하면서 했겠죠. 보시면 되고, 이제 중하위 난이도 분석을 좀 해보면 학교 선생님이 자 내용일지처럼 쉽게 냈어 라는 말을 왜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. 왜? 봐봐. 일단 퍼센트가 많아. 그러니까 내용일치가 출제가 많이 된 건 팩트입니다. 그런데 난이도가 중하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하더라고요. 변별이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변별된 문제는 어법이나 한문장 요약이나 영작이었지. 요거만 보세요. 사실은요. 어휘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는 안 냈더라고요. 구리구전 순서삽이 얘기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, 여기 사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찍어주시고, 다시 한번 찍었으면 또 찍어주시고.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. 그럼 이제 제 신서고 학생들이 뭘 틀렸나 봤더니, 이게 참 안타까운 거긴 한데, 내용일치 그 중하 중에서도, 이게 세부정보 오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, 이게 하나 그냥 미묘하게 바꾼 거. 그거에서도 틀려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좋은 점수 받기 어렵죠. 자, 그리고 어법 물른 거 얘기한 거고요. 유의어 같은 거 모른 것도 사실은 틀리는 아주 기본적인 유형이 좀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중요합니다. 지금 글자가 좀 작게 나와 있는데요. 전지문을 제가 다 해놨습니다. 저희 학원 블로그 가시면 더 있을 건데,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하잖아요. 자, 보시면 제가 상이라고 얘기한 게 문제의 난이도가 좀 높았다. 이거 맞추면 1등급이었겠네 라고 하는 걸 체크해 드린 건데, 객관식 7번의 교과서법, 객관식 13번에 아무런 범위가 없는 그냥 어법, 그다음에 서술형 2번의 교과서 영작, 서술형 4번의 모고 영작, 요 네 문제가 킬러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걸 딱 하고 정리해 드리면 뭐랑 뭐였어? 어법하고 영작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중간고사 신서고 놓고 따지면 어떤 게 가장 키워드였다고요? 어법과 영작입니다. 요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겠죠? 상위권은 그거, 저는 이제 뭐예요? 중위권이에요? 이렇게 하시면 요 대비 전략 한번 보시면 되는데,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하지 않잖아요.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. 어떻게 내가 학습할 건데? 라고 하면, 잘 보세요. 첫 번째. 어법 틀린 거 찾아 고치기 연습 엄청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시중에 나온 교재도 있고 학원 교재도 있고 전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, 틀린 거 어떤 거 찾아오는지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. 왜냐? 기말에도 또 킬러할 수 있으니까. 두 번째. 이제는 얄짤 없어요. 학교 선생님 나 우리 쉽게 냈어. 암기할 필요 없어. 믿지 마시고 영작 하셔야죠. 영작 어떻게? 전지문 싹 다요. 어차피 기말고사에도 학교 선생님이 모의고사 지문을 한 7개에서 10개 정도로 찍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사실 작년과 특이점은 작년에는 부교재가 있었는데 부교재가 쓰이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시험 범위가 좀 적은 편이니까 영작 열심히 하셔야 돼요. 됐어? 자, 그리고 중요한 거. 무조건 성실성이죠. 오케이? 5주간 MBTI로 놓고 따지면 철저히 제의가 돼서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나누셔서 그 마감 기한을 정한 기간까지 꼭 끝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. 그게 안 되면 당연히 내신 대비 쉽지 않겠죠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났고요.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, 저희 학생 중 당연히 1등 나왔겠죠? 90점 1등 맞은 학생이 있는데, 어떻게 해서 냈냐, 제 전략을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물론, 제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, 제가 14년 동안 목동에서 고등부 학생을 최소 120명에서 160명을 강의하고 있어요. 제 말을 들어볼 가치는 있잖아요. 자, 첫 번째. 저는 학생을 믿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, 과제가 안 돼 있고, 저희 보는 내신 테스트가 3단계가 있거든요. 테스트가 미흡하면 핸드폰을 압수합니다. 갑자기 혹시 관심 있었다가 이제 바로 X 누른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학부모님들 우와 이럴 텐데. 제가 지금 막상 제가 제 강의실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핸드폰이 거둔 게 있습니다. 물론 지금 내신 기간 막바지여서 거둔 게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중요한 건 관리입니다. 제가 이 핸드폰을 걷는 거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했냐면,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.
진짜입니다.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. 자체 규제입니다. 그런데 자체 규제에 어법만 제가 특수하게 강의를 좀 합니다. 그러니까 제 애 중에 1등급이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사실 뭐야? 이 어법의 기본 실력이 괜찮아서입니다. 됐습니까?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죠?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. 세 번째.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말씀드리면 저는요 학생들이 질문하고 막 뭐하고가 사실은 더 고퀄의 질문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뭐까지 만들었냐면 잭PT라고 하는 GPT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. 퀄이 장난이 없죠. 그죠? 여기에다가 넣으면 질문 답변 다 해줘요. 사실은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은데 일단은 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서고 1등급이 나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압축 요약해드리는 거거든요. 뭐하다고? 관리. 핸드폰 압수할 만큼 관리가 빡세다는 거고, 두 번째는 이 자체 교재. 근데 그거 어법만 한다. 어법 14년차 장인입니다. 자, 마지막 잭PT라고 하는 GPT를 만들어서 애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답변을 GPT가 알아서 해주는데, 이제 그 이야기를 살짝만 하면 그 GPT는 제 교재와 제 강의의 모든 스타일을 이미 학습시켜 놨습니다. 그래서 단어를 입력하면 제 정규 수업 교재에서 몇 번 단어고 예문이 뭐였고가 딱 나와요.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. 요 세 가지로 1등급을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요약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서고에서 내신을 해야 된다. 잘 모르겠다. 그럼 저한테 보내주시고. 근데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맞겠다.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? 어법이었죠, 어법. 두 번째, 한 문장 요약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야 돼요. 교과서나 모고를 주제를 영어로 쓴 다음에 빈칸을 계속 뚫어보고 그거에 대한 유의어. 그건 항상 정답은 키워드겠죠.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뭐였어요? 우리 한거에서 영작이었죠, 영작. 그 모고는 무조건 교과서도 통함기인데 모고도 통함기 해야지만 서술형 나왔을 때 당하지 않고 막 써서 1등급 할 수 있다. 근데 이 모든 건 사실 기본 실력이 되지 않으면 1등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여러분 검색하시고 찾아보시고 뭐가 힘들었죠? 그래서 제 거 이 분석 강의를 통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1-3세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